네, 두 번째 세션은요, 이제 플레잉 아트 메소드의 아티스트 토크입니다. 플레잉 아트 메소드는 이제 퍼레이드 패치워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기획자, 그리고 전시 행정가인 이세욱 작가님과 함께 게임 아티스트 루벤 테일의 이제 조은 작가님, 김영주 작가님이 함께 구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플레잉 아트 메소드는 예술가가 미술관에서 게임 형식의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관객이 그것을 마주하는 여러 단상을 바탕으로 느슨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플레잉 아트 메소드 작가분들을 소개합니다. 토크를 함께 이제 해주실 모더레이터로 율미미술관 책임 큐레이터인 윤율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오픈을 하고 직후에 후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약간의 체크리스트처럼 이제 사전 작업 단계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됐나? 잘 됐나? 어디서 구현됐나? 이런 체크리스트도 잠깐 공유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구체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뭐 관찰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는 거를 플레이로 치환해보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가설처럼 그런 생각들도 했고, 그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일종의 학습 과정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느슨하지만 여기서 만나서 대화 나눴던 것들 혹은 플레이 해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느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일종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가 이후에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완벽하게 의도했던 것들을 다 구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단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혹은 일부밖에 하지 못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보자면, 가능한 게임들 혹은 게임에 대한 상상력, 게임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력의 폭을 살짝 넓혀보자라는 건 텍스트 위주의 섹션 1, 도입부에서 몇 가지 영상과 텍스트들로 좀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 작품에 대한 가이드나 리터러시 학습이라고 저희 작품들을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게임 메커닉 중심으로 안내하는 영상들이 섹션 2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컨트롤러로 두 화면을 플레이하는 게임 경험은 미술관 설치에서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섹션 3에서 실제 플레이 해보실 수 있는 게임 설치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와 아티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거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직 구현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시인, 게임 연구자, 미술 비평가가 각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평 들어보기 역시 도슨트 프로그램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플레잉 혹은 롤플레잉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설정인가에 대해서는 섹션 1 제작 과정 중에서 약간 시도가 됐던 것 같다. 그리고 게임의 다양한 예술적 시도에 관심이 있을 법한 미술관 관객들을 초대하기는 전시기간 내내 한번 살펴보자, 이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작가의 브랜딩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적용 가능한 개념인가, 이런 것도 저희의 초기에 살짝 있었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천천히 가능한가 한번 보자, 약간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루벤테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세욱 작가님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런 과정들이나 섹션 1을 만드셨던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아까 체크리스트 만들어 주셨던 그런 게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됐습니다. 전시를 못 보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제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섹션은 비디오 시리즈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게임만 만들다가 처음 비디오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블록 퍼즐 게임. 주로 이제 모바일에서 심심풀이로 이제 블록
하는 블록 퍼즐 장르를 일부러 이제 고른 건데 그 장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게이머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심심풀이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는 것 같은 그 장르들에 숨어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골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게임이라고 놀이터를 만들거나 이제 분명한 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관객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게임들을 골랐고 세 번째는 먹는 게임, 포인트를 먹던, 코인을 먹던, 막 이제 부스터를 먹던, 막 이제 먹는 게임들 속에서 먹는 주체와 먹히는 어떤 객체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하는 게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엔딩을 보는 게 게임 플레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끝이 없는 게임들이 간혹 있거든요. 혹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의도된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실험들이 상업 게임에서는 하지 못한 어떤 시도들이 아닐까 해서 그런 게임들을 모아서 이제 비디오를 좀 만든 4개의 영상들이 있고 이 4개의 섹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컨셉들이 이제 3섹션에 있는 이 메인 게임의 미니 게임들로 구현이 됩니다. 미술관에 이제 살아남은 게임들로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섹션에 3채널 영상이 하나 있고요. 퍼머네스를 피하는 4가지 공략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좋아했던 이제 게임들을 모아놨는데 이 비디오 작업들에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한 40-50개 정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래퍼랑 저희들이 되게 전위적인 게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임들을 소개해주고 싶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전까지 만들었던 에세이 게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 작업입니다.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변주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변주라고 하면 어떤 원형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원형이 바로 이제 저희가 작업 중에 혹은 이 프로젝트 기간 중에 레퍼런스했던 게임들 혹은 저희가 작가로서 실제로 영감을 받고 플레이했던 그런 게임들이 일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조금 다른 감각의 해석적인 변주들 혹은 의미적인 변주들을 이렇게 비디오 작업으로서 풀어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디오 작업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학습 자료나 리터러시 자료로서도 기능하긴 하지만 저희는 관객분들이 플레이해봤던 저희가 마치 플레이해봤던 작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플레이해봤던 게임들이 있다면 그 지점들로부터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인 비디오보다는 좀 상호작용적인 강연, 비디오, 렉처로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비디오들이 사실은 저희가 게임 미디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삶의 일부분 빚을 지고 있는 장르로서 저희 표현 매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모음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디오들은 저희도 처음 만들어봤는데 약간 해시태그 프로젝트여서 가능했던 거, 세욱 씨가 있어서 가능했던 그런 작업들이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약간 그래서 가벽을 좀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채널에 있는 영상들에 나오는 이제 그 게임 각각의 주제에 맞는 게임들이 사실은 저 게임 가상의 미술관 물에 잠겼다가 이제 드러난 가상의 미술관 안에 있는 4개의 게임들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벽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고요. 컨셉은 이제 물에 잠겼다가 드러난 미술관에서 인간도 없고 여러분들 캐릭터 하나 덜렁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으로는 그 미술관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4개의 게임들을 찾아다니면서 플레이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거의 황무지 같거든요. 그 황무지에서 미술관까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또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다루다 보니까 미술관에 오는 그 전시장에 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관객분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혹시 피곤하진 않는지 게임을 플레이할 여력이 남아있을 텐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관 안을 돌아다니고 혹은 미술관 바깥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이 경로를 같이 두고 하나의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 뭐 점점 저희는 이제 불타오르는 테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테트리스 혹은 이제 블럭 게임, 퍼즐 게임인데 불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불을 꺼가면서 빌딩을 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미술관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제 많은 오브젝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지하에 있는 뚝 아마 떨어지실 거예요. 지하에 있는 전시장인데 안뜰이 이제 바깥 보면 물이 좀 차 있습니다. 뭐 미술관 곳곳을 다니시면 인간이 아닌 비인간 생명종들이 이제 곳곳에 좀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짜 관객 먹기, 호란으로 이제 빠뜨리고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오른쪽 화면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인데 네 번째는 끝없는 걷기 시뮬레이터까지 가고 제가 엔딩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스포 방지를 위해서. 혹시 호연 씨? 네. 조금 그 제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작업의 제목, 그 존재하지 않는 전시라고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당연히 그 존재하지 않는 전시라는 거는 일종의 가상의 게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종의 경계나 범주화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조금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술관에 들어온 게임이라는 어떤 개념 혹은 뭐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그 공동체를 구성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범주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범주나 기준이 없으면 그 어떤 대상을 위치시키기가 힘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뭔가 범주를 나누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이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약간 존재하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맞는가라는 질문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혹은 어떤 형식으로 위치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조금 반영돼 있고 또 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질문들이 설치 형식으로도 투채널 게임이라는 우리가 뭐 투채널 영상이나 다채널 영상 이런 것은 많이 접해봤지만 투채널 게임이라는 약간 형식적으로 그리고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채널의 화면이 약간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것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게임 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고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항상 하지만 그 게임 안에서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4개의 미니게임이 플레이되는 순간에 동시에 작용하는 2가지 채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만약에 플레이를 안 해보셨다면 좀 유의해서 플레이 해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이 없는 게임기 혹은 껍데기만 남은 게임기라는 그런 약간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그 조이스틱을 조작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그런 플레이어의 행위들이 게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탐색과 브라우징 저희의 작업을 이렇게 자유롭게 브라우징해서 관객분들이 조금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약간 구조화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매개체로 좀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플레잉 아트 메소드라는 이름을 지을 때 뭐랄까요? 그 어떤 분들에게는 플레잉 아트가 먼저 들어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트 메소드가 먼저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 각각이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아트와 방법론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상상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그 여러 관객분들이 각자의 뭔가 플레잉 아트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전시 기간 내내 저희한테 좀 공유가 되고 또 새로운 단분들이 이야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게임이라는 주제가 주어지고 이 두 팀이 여기에 지원하셔서 선정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뭐 아무 어떤 의제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두 팀이 선정되셨고 또 게임이라는 걸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면은 그 대비가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좀 비슷한 전시 동선을 걸어다니면서 전시를 볼 때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팀 안에 어떤 개인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모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그 팀의 구조가 취해지게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먼저 전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게임을 작업하는 게임에 대한 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이걸 직접 써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그럼 같이 뭔가 뭐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임 리터러시라든가 아니면 게임에 대해서 미술관에서의 게임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어떤 전시 혹은 프로젝트 이렇게 연계된 그 밑그림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 좀 예술 기반이 전혀 아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분은 새욱 작가님은 작가시고요. 비디오 작업도 만들어서 그래서 미술관에서 위치된 어떤 게임이라는 주제를 조금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게임을 이제 개발하시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주로 어떤 게임을 만들어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어요? 그냥 회사 가셨어요. 회사에서 끊었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독일에 있었는데 시리어스 게임 쪽 회사이긴 했어요. 그래서 완전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시리어스 게임 그러면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목적이 같이 있는 경우 물론 많이 팔리면 좋습니다. 저희도 상업적인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이 만약에 있게 되면 게임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그런 지점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 작가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뭐 게임을 어쨌든 저희는 꾸준히 작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 온 입장에서 뭐 했던 이런 고민들이나 질문들, 뭐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그 퍼레이드 패치워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미술관에서의 게임이라는 그 일종의 테마로 마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사전 토크를 한번 할 때 그 전지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좀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배웠을 때 게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저도 그 순간에는 이제 뭐 미술관 큐레이터로서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는 좀 게임 배우가로서 좀 참석해서 여러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좀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이걸 장르화한다면 어떤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갔었어요. 예컨대 그 아트 게임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전 토크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저희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인디한 게임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좀 아트 게임이라고 불러야 할까? 근데 이제 그런 용어를 결과적으로는 좀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플레이 마트 메소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고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좀 그 얘기 부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트 게임이나 아트하우스 게임 어떤 용어가 나올 때는 어쨌든 그 용어가 나오게 된 일종의 형상 같은 것들이 어쨌든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아트하우스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게 약간 일종의 그 게임 커뮤니티 쪽에서 먼저 나온 용어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디 게임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든 게임을 우리가 인디 게임이라고 하고 기존의 게임과 좀 분리해서 새롭게 느끼는 어떤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약간 뭐랄까요 신선하달까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작가들의 게임 혹은 개인적인 게임들 조금 더 실험적인 게임을 그렇게 인디 게임이라는 용어로 다 포섭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아트하우스 게임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전시를 할 때도 저희가 만든 거 혹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게임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냥 게임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다르고 거기서 충돌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어떤 용어나 단어의 필요는 항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일단락 지었던 것은 아트 게임이나 아트하우스 게임 쓰지 말자.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그냥 아까 그런 섹션 1에 있는 캠페인 영상에서처럼 그냥 더 혼란스럽게 더 열어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그 김승일 시인님이 쓰셨는데 게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막 쓰는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김에 그 팀 이름에 대해서도 조금만 부연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작가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루프앤테일이라는 그 키워드가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정의 혹은 뭐 규정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엔딩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엔딩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게 회귀나 환생 같은 컨셉이랑도 아마 연동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테일은 그 이야기라고 해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팀명 얘기할 때 짧은 버전이 있고 좀 긴 버전 짧은 버전은 말 그대로 좀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반복과 이야기 거기서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각자가 이루어진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이자면 그 이야기를 일종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와 반복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러면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게임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플레이어들이 같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플레이를 할 때마다 본인이 플레이어의 어떤 주체적인 행위로서 어떤 그 게임 안에서의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재맥락화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발생하는 미묘한 지점들, 미묘한 차이들, 미묘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왔던 이런 게임들이 이제 세욱 작가님 만나서 미술관 안에 이렇게 놓였을 때 어떻게 읽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좀 얻은 게 있으셨나요? 그때 왜 그 그래픽 디자이너이신 뭐 최성민 선생님도 오셨었고 그때 제가 같이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협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크룸에서도 참여를 하셨고 김승일 시인의 이름도 있었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 미친 듯이 고민했던 지점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반대로 얻은 적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바깥으로 보여질 때는 다 생략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이제 현타를 맞을 때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협업자 관련해서 저도 다양한 분들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지점도 있고 저희가 오히려 고수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약간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시인분들하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도 진행을 했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시인분들하고의 대화가 약간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그 했던 고민들이나 어떤 태도들이 시인분들이 이 어떤 시적 태도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를 생산해내는 그 내적인 프로세스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거를 저희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고요. 뭐 다른 지점이라고 한다면 또 저희가 그 게임 전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 이것도 게임인가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시인분들도 가끔씩 뭐 이것도 시인가요? 라고 하는 거기서 좀 위로가 네, 됐습니다. 일부 피드백들을 수도 없이 받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관찰 지점들이 그 개개인들을 만났을 때 좀 달라서 몇몇 가지는 좀 저희의 되게 작은 아이디어로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온라인 게임 할 때 되게 침투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얘기가 되게 있었어가지고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이 게임 캠페인 영상을 만들 때 침투하는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단서도 있었고 그 미술관에서 게임이 전시될 때 가장 인상적인 결과라면은 그게 게임도 파괴하고 미술관도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불편하게 하고 미술관도 불편하게 하고 미술도 긴장시키고 게임도 긴장시키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반대의 결과물이 나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모두에게서 안전해지고 모두도 어떤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결과물이 나올 위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게임이야라는 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일단은 미술관에서 플레이하시고 보는 모습을 잘 훔쳐보는 게 일단은 되게 좋고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 이제 플레이할 때 저희가 코로나 때는 온라인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반응을 잘 볼 수 없었는데 뒤에서 반응을 볼 때가 조금 즐거웠고요. 그래도 이제 더 실질적인 반응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그 방법들도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5단계까지 못 간 걸 수도 있어요. 우리 플레이어들은 어디 누가 받아주나 이런 질문들에서 그래도 이제 받아주고 공간을 열어준 게 미술관이고요. 약간 예술계가 저희가 예술계도 그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조금 열려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둘 다를 부셔보겠다고 당연히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게 가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데올적인 표가 뭐 그런 뭐 약간 생각도 뭐 순간순간 하긴 하는데요. 당연히 뭐 그렇게 그런 이번 전시가 어떻게 느껴졌는지는 당연히 저희의 뭐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플레이 해주시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근데 약간 저희가 근데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번 그 전시에서 국한돼서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종의 약간 전략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섹션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두 채널 비디오라든가 그 게임이라든가 하는 그 전시 개별 작품으로서도 존재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 전체에서 전시의 어떤 일부분으로서의 게임이 동작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저희는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도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좀 더 막연했을 수도 있고 좀 더 큰 목표나 큰 관심사를 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알맞은 규모를 저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게임과 뮤지엄을 미술관을 이렇게 타개하는 그런 목표는 없었고요. 저는 없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과정과 협력 이게 되게 중요해서 좀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게임이라는 매체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생소하고 낯설거나 막 신선한 그런 매체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게 아니지만서도 게임을 실제 설치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는 게 사실이고 만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게 오히려 좀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흔히 많이 쓰는 이제 말 중에 뭐 환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창작에 대한 환대 그리고 관객에 대한 환대라는 게 좀 이런 이종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또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이 가진 어떤 태도이자 가능성이지 않나. 뭐 일을 이제 이곳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또 함께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그래서 게임을 보통은 이제 전시 주제가 이제 잡히면 게임 하나, 두 개 이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작업을 처음 해보고 아케이드도 거기 안에 끝까지 망설였어요. 거기 이제 아케이드 머신이 있는 약간 욕심이 듭니다. 인터랙션 약간 될까? 이것도 뭐 뛰어다니게 할까? 그 욕심을 꾹꾹 누르게 만들어준 게 세옥 작가님이기도 한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그 게임이 만들어낸 새로운 목표를 지켜볼 수 있는 게 또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나 그 아케이드 머신을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직접 플레이하지 않는 관객들을 완전 염두에 두긴 합니다. 그래서 하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부러 비디오 섹션 4개 또 그 안에 있는 미니게임들 장면들도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